네, 안녕하세요. 충남 계룡시에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진행했던 김상아입니다. 제가 지금 민방위 팀장으로 소개가 됐는데 공모사업 진행할 당시에는 교육협력 팀장이었습니다. 저희 계룡시는 이제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요. 학교복합시설이 뭐 훌륭하게 기획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아니고요. 작은 글씨, 주황색 글씨 보시면 반대와 협력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희는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데 계룡시에는요 수영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군부대에서 군인이랑 군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하는 수영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가 5개인데 3개 학교는 대전으로 이동을 했고 2개 학교는 계룡시에 있는 그 수영장을 이용을 하는데 6개 레인 중에 2개 레인밖에 내주질 않았고 그 2개 레인마저도 일반 회원이랑 같은 시간에 사용을 하게 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수중 운동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한 곳 있는 데까지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계룡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육해공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군사적인 위험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계룡시를 가리키면서 전략적 핵공격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사초등학교가 위치한 이 엄사면은 계룡시 전체 인구의 14%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고 계룡대와 굉장히 근거리여서 위험함에도 민방위 대피 시설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엄사초등학교 근처에 5개의 아파트가 있고 단독주택과 상가가 있는데 이 5개 아파트가 다 1990년대 중반에 준공이 돼서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할당된 주차 면적이 0.6대 한 대도 안 되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이 학교 주변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엄사초등학교의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이 엄사면이 계룡시에서 인구 절반이 거주를 했었는데 새로운 이제 택지 개발이 되면서 다 주거 이동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유휴 공간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활용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학교 복합 시설은요 총 사업비 한 400억 정도 예상이 되었었고 엄사 초등학교에 여기 빨간색 둘러 쳐져 있는 부분이 학교 복합시설동인데요. 운동장 한 켠에 복합시설동을 신축을 해서 1층에는 생존수영장 25m짜리 레인 6개와 유아풀 그리고 2층에는 뭐 카페형 학습 공간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룹 운동실, 멀티미디어실 이런 것들을 짓고요.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운동장 밑에 지하 주차장 2개 층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차 대수 한 214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를 민방위 대피 시설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학교복합시설이 처음 공모를 시작할 때 사실은 시도를 했었어요. 마침 이런 게 있구나.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서 이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해보자 하고 학교와 또 운영위원회 또 학부모의 몇 분을 이제 모셔서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소리를 막 지르셨고요. 막 어떤 분은 울먹이면서까지 막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고 학교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를 왜 지금 해야 되지? 그래서 반발이 너무너무나 거셌어요. 정말로 정말 심각하게 거세서 그거를 저희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도 입장이 이제 난감하니까 우리 이거 공모하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기한 잠정 연기하자. 일단은 하지 말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도 되는 거죠. 학부모 입장에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하셨냐면 일단 학교에 공사 차량이 들어와서 땅을 파고 뭐를 짓는다. 외부인이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 안전 어떻게 할 거냐. 공사하는 기간 동안 애들 수업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상할 거냐라는 반발이 너무너무 컸고요. 내 자식이 피해 입는다. 특히 5,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반발이 굉장히 컸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뭐 학생 수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내가 왜 감당해야 되느냐. 특히 교장 선생님이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 상황이었는데 굳이 이거 나 있을 때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너무 컸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죠. 일단 수업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운동장을 파고 건물을 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만약에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셌던 어려움은 뭐였냐면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학교 운영위원장이 보통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시장님하고 반대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거를 학교가 밀어붙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포기를 할까 하다가 사실은 저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안 하면 그만인데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근데 또 막상 또 맡아서 시작을 했는데 또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알았다. 공모 지금 안 하겠다 해놓고서 좀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게 막 다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이분들이 흥분을 하셔가지고 엄청 거세게 반발을 하셨는데요. 일단 학교 가서 학교분들 따로 만나고 운영위원회 또 따로 만나고 학부모에 따로 만나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제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안하신 게 우리 학교복합시설 한번 가보자. 운영위원 또 교장 선생님, 학부모 다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아까 이제 앞선 차례에서 말씀해주셨던 시흥 가봤고요. 화성을 가봤습니다. 근데 가는 날까지도 학부모님들 표정에 화가 얼마나 가득하셨는지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일단 가서 이런 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이 화면 위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여기 그 스크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 당시에 주민 대표였던 분, 그리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 뭐 관리하시는 분, 학부모 이런 분들이 실제로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떤 게 문제였는지, 어떤 게 갈등이었는지, 뭘 걱정했는지.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 다 지어져서 우리는 이런 거를 누리고 있다. 이런 거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같이 간 우리 계룡시 분들이 제 말은 안 들어도 그분들 말은 이제 믿는 거죠. 그리고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이 시설을 보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또 주민들은 여기서 뭘 누리는지를 직접 보시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거세게 반발했던 거는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그 개념의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게 학교 복합시설이 뭔지, 우리 애들한테 뭐가 좋고 나한테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한 불안감이 너무 컸었고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를 와서 우리가 다 같이 와서 보니까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 불신 같은 것들이 좀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이런 게 세워지면 당장은 공사 기간은 어렵겠지만 이게 있다면 이런 점이 좋겠구나 하고 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이분들이 갖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또 이 갔다 온 걸 계기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심스럽게 실무협의회를 꾸렸습니다. 우리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이제 실무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좀 구체화를 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지역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좌우하시는 이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마다 제가 찾아다니면서 학교복합시설이 뭔지 이게 우리 지역에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이때 처음 접하신 거죠. 학교복합시설이 뭔지를.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학교하고 학부모의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시장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시장이 선거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 때부터 학부모님들하고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계룡시 입장에서만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만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신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문조사는 제가 하긴 했지만 설문 문항을 제가 만든 다음에 다 공유했어요. 그리고 각각 기관, 학부모회까지 필요한 문항이 있으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다시 바꿔서 적용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생존 수영장을 비롯해서 민방위 대피시설, 공영주차장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학교복합시설이 지어졌을 때 부가적인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지, 운동장이 이제 바뀐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인근 주민 이렇게 또 해서 설문조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반대가 심했지만 이런데 이제 직접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걸 보면서 마음을 좀 많이 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를 넘겨서 MOU를 맺게 됐는데, 이 사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 오른쪽 맨 끝에 두 분이 이제 학부모하고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MOU에는 이 학부모랑 운영위원회는 어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MOU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저희는 모든 과정에 이분들을 다 참석하게끔 했어요.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원해 주시는 사전기획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공모 신청할 때. 왜냐하면 저는 행정직 공무원이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데, 건축사가 사전기획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건축적으로 현실 가능하게 이제 실현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했던 거는 1차 사업 설명회랑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됐었던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우려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해주셨어요. 사전기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담으려고 했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저희 회의할 때 같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뭐 선진 사례라든가 아니면 이미 기존의 시설에서 발생되었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때도 학부모님도 이때도 오셨어요. 대표가. 그래서 저희가 지난 차례에서 발생됐던 것을 이번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반영이 안 된다면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 설명회 할 때는요, 막 그렇게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질문도 많고 또 불만 있으신 분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운동장 한 켠에 이게 복합시설동이 올라가는데 그 바로 앞에 상점 있으신 분들은 뭐가 어떻다, 해가 안 든다, 뭐 이런 불만도 있기는 있었지만 첫 번째 그 막 무조건적인 불신 이런 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이렇게 넣었다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 설명회 지금 주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설명회 때 또 반영해서 보여드리겠다, 그런 약속을 했더니 이제는 신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4년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3년 4월에 시작해서 이제 해를 넘겨서 1년 4개월 정도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선정이 된 다음에 이제 이 3차 사업 설명할 때는 사전기획을 해주신 건축사에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시니까 더 시각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인지를 하실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설명도 많이 해주셨고요. 이때 감사했던 거는 교장 선생님이 바뀌셨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셨는데, 그래도 개 중에 학부모는 교장 선생님 얼굴 앞에서 전학시키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5, 6학년 아이들은 피해만 보고 시설을 이용을 못한다. 2년 공사하는데 우리 애는 그럼 뭐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뭐 일반 수영 프로그램을 하든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이용권 수강료를 뭐 면제를 1년간 해주겠다, 뭐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2년만 희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어려웠던 점은 학부모 정말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이런 교육도 와보고 한국교육개발원하고 교육부에서 또 선진시설 벤치마킹도 우리 담당자들 대상으로 하는데 거길 가보면 좋더라고요. 학생도 좋고 주민도 좋고 학교가 사실은 너무 오래되고 공동화되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저는 근무지는 계룡시지만 사실 세종시에 거주를 합니다. 세종시는 학교가 굉장히 크고 좋고 시설이 너무 달라요. 계룡시랑. 근데 제가 그거를 세종시에 살지 않고 계룡시에만 계속 거주를 했다면 사실 저도 필요성 잘 못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진 시설을 제가 겪고 보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제가 근무하는 계룡시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그분들 얘기를 엄청 열심히 들었어요. 제가 다 동의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을 많이 들여서 듣고 그럼 그분들이 막 말씀하시다가 도중에 풀리더라고요. 어떤 화 같은 게. 그리고 학교복합시설이 뭔지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했고 이게 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점이 좋은 건지 같은 것들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기회가 되신다면 또 선진시설 꼭 방문 같이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반대하셨던 분들 저희 사업 절차에 다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대충 넘어가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반대 의견들이 막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100% 반영은 안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과는 뭐 국비 50%를 확보하고 이런 것도 성과였지만 첫 오해였던 계룡시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거를 밀어붙인다라는 어떤 불신을 해소했다는 거, 오해를 해소했다는 거,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학부모님들과 좀 연계하는 어떤 그런 연결망을 만들어서 이 공모를 같이 했다. 좀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사업을 꾸려갔다는 거. 그렇게 되면 책임도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좀 성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 공모 선정이 되고 나서 좀 얼마 있다가 부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공모 선정되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선정이 되고 나서 이게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저희 이제 제 후임자 팀장이 어려워하는 거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역할 분담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관리 누가 할래? 인력 관리 누가 할래? 이런 거. 근데 이제 공모 선정이 되면 예산 공투를 거치셔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명확히 해라. 책임 소재 명확히 해라. 주차장 요금 어떻게 할 건지 명시해라. 근데 이때 책임 소재를 나누는 게 어려워요. 시 자체 사업이었다면 제가 혼자 막 그냥 밀어붙였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 어디까지 맡고 시 어디까지 맡고 이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공동투자심사는 제가 받지를 않았어요. 저는 자리가 바뀌어서. 근데 교육부가 공동투자심사라는 게 이제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투자심사를 하는데 어려운 거는 저희가 경험이 많지가 않은 거죠. 이런 게 저희 근 400억 정도 됐었는데 이 예산 투자 심사 받던 경험이 없어서 제가 이거 담당할 때 이런 워크숍 같은 거 하면은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많은 담당자들이 그런 거 요청했었어요. 공투 컨설팅 해달라. 왜냐하면은 신청 서류 보시면 그것도 작성하기 되게 어렵고 그것도 용역을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용역 줄 뭐 예산이 없었어요. 2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 정도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막 그거를 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저희는 교육부에서 컨설팅을 했는데 무조건 구체화 그걸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가 학교복합시설동에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시설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수요 조사도 세밀하게 해라.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자가 니네가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설문조사하지 말고 뭐를 정말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라. 그런 것들을 요구가 있었고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 입장에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이걸 어필해라. 이런 이제 컨설팅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우리 시는 공영주차장이 다 무료예요 지금. 근데 이 학교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유료를 해야만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데가 다 무료인데 여기가 유료로 하는 게 부담인데 그런 것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했고 10월 30일에 공투가 있었고 저희는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투에서 안 되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모 선정이 돼서 이거 이제 학교복합시설 우리 시에도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좋아들 하시는데 공투라는 굉장히 높은 벽이 있고 저희는 조건부 승인을 할 때 그 조건이 시설별 세부 면적 산출 근거를 보완해라. 그러니까 학교복합시설동 안에 있는 GX룸, 멀티미디어실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조금 더 구체화해라라는 게 있었고 또 운영비, 인력, 시설 운영 이런 거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라. 요 두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났고 그래서 또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룡시 사례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학교복합시설 담당하다가 저는 민방위 팀으로 왔는데 민방위 대피 시설을 또 제가 맡게 돼요. 그래서 또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회에서 엄청 반대하시던 분이 의용소방대원인데 제가 또 그걸 담당해서 결국은 이렇게 막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 있으시다면은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학생 또 주민 지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학교복합시설 기획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